자, 오늘 기술 질문이고요. 어제는 우리 경제 질문 했었는데, 기술 질문할 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할게요. 어쨌든, 우리 기술 질문하면 항상 얘기하지만은, 원리와 과정 중심.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이제 이런 기술에 같이 담겨 있는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 순서대로 그치 적용 또는 이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 과학기술 질문하면 how를 띄고 가면 돼요. 그치? 자, 또는 뭐 why도 있겠지만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다는 그치 어떻게 이런 기술이 그치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는 얘기가 중점적일 거니까. 그리고 요 지금 이제 이 원리 과정은 물론이고 요 안에 이제 어떤 기술이 그치 그러면 어떤 기계가 또 구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구성 요소 따위들이 열거, 그치? 나열이 됐을 때 이 구성요소 어떤 세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요즘 이제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왔던 이제 뭐 이제 패턴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이제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A라는 기계 안에 그치 자 구성요소로 small A, B, C가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A와 같이 뭐 해버린다고 B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A는 B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장난 많이 친단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좀 세밀하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술 질문에서 좀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또는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은 보다 좀 객관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경제 지문이나 또는 인문예술 철학 지문, 그지? 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례 적용하고 관점 분석하고, 그치? 그래서 담겨있는 의도 추론하고 어떤 논리라든지 그래서 이해가 좀 많이 필요가 좀 된다면은 과학기술 중에 사실 우리가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 내에서 객관적인 어떤 관점으로 정보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지 이들 어떤 조합들을 통해서 자 그걸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어떤 증강 정보들 그래서 말하는 증강 정보를 뭐 이제 비례반비례식을 얘기하거나 그지 내지는 저 계산식을 얘기하는 걸 건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출제되어 왔던 부분들이니까 좀 요약적으로 좀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눈으로 읽더라도 이제 이것만큼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오늘 지문에도 쌤이 이제 강조하는 여러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될 거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그치 자 선택지 같은 경우에 주체 객체 같은 것들 잘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위 개념 나오고 하위 개념 나오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역전시켜가지고 그치 A는 스몰 A는 라지 A를 뭐 포함한다 이런 식의 어떤 반대식도 나와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객의 관계라든지 그치 이런 부분들 확인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선후관계라든지 상하관계, 인과관계 또는 이제 뭐 물리는 이제 선후 상관관계 속에서도 이제 과정 순서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밑줄 치고는 거 좋습니다만은 자신만의 인덱스 기호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좀 좋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제 원리나 과정들 나왔을 때 그지? 그래서 특히 과정 같은 경우에 인덱스를 좀 매겨두게 되면 이 과정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돌아갔을 때. 사실 이거 다 외워서 푸는 친구도 없습니다. 쌤도 지문 다 외워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읽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별해내고 그치? 자 중요한 포커스 맞춰서 좀 뽑아내놨다가 문제 풀 때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런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이었더라 하고 돌아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확인할 때 이제 인덱스 같은 것들 적절하게 매겨두면은 또 체크해두면은 보기 편하니까 가독성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그치? 접근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영역별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지문 독서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지문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가변적인데 뭐 두통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지 또는 이제 단독 지문에 사회 지문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변함없이 과학기술 지문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보다 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글부터 먼저 읽고 그지 머리를 좀 이제 틔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순서대로 풀 필요 없거든요, 얘들아. 나 독서론으로 일단 2, 3분 워밍업 바짝 하고 그 객관적인 것부터 먼저 읽겠다. 그 세 번째 지문 과학기술 지문 가서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또는 이제 추론적으로 좀 이제 이해, 논리가 좀 필요한 뭐 이제 인문 지문이라든지 사회법 또는 경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순서대로 넘어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 순서대로 쭉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치 풀 때 최적화된 어떤 순서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영상 안으로는 지금 저기 날짜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130일 남았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죠? 이제
한 달 뒤 오늘이 되면은 100일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긴장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껏 해왔던 지금 막 방법들도 뭐 좋은 방법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시켜갈 상황이 있고, 아직까지 좀 미흡하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수정을 한다거나 그렇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본다거나, 딱 요 지금 상황이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요 시기 놓쳐버리면 100대 꺾이는 순간 사실은 이제 여러분 9월 초가 되면서 이제 뭐 수능 또는 최저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좀 이제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좀 혼란스러워요. 친구들 뭐 수시 원서 접수하는 친구 뭐 보이고, 그치? 그리고 나는 지금 아직도 이제 수능이란 시험이 남았는데 하면서 그좀 붕 뜨게 된다고, 주변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요번 여름, 해서 잘 보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참고로 몇 가지 안내 드리면,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쌤이 그 평가원 편집한 지문을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과제를 줄 거예요. 내가 수능 완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쌤이 구매를 해서 선물 드릴 거거든요. 수능 완성 이제 매주 한 세트씩 풀어오면은, 그걸 이제 여름에는 수능 완성도 우리 수능 연계 교재니까요. 수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8월 중순, 9월 이제 초 정도 돼서는 이제 모든 수업을 이제 간슬게 2간 모의고사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수능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일 거니까, 그치?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매주 모의고사 치는 식으로, 그치? 이렇게 좀 쪼아서 갈 거고, 어쨌든 이번 여름에 최대한 이제 연계 작품, 연계 교재들, 그치? 다 끝을 내놓고, 그치? 나머지 이제 기간들은 사설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실전 연습을 이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 완성 뭐 이미 구매한 친구 있으면은 안 풀었으면 환불하세요. 쌤이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어만이야, 국어만. 내가 모든 영역은 아니고 국어만 내가 제 선물 드릴 거니까, 이제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또 이제 여름에 또 이제 놀러도 가고 싶고, 그지? 좀 쉬고도 싶고, 뭐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지? 이불 덮고 쓰고 넷플릭스 보고 싶거든, 나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 같은 사람인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알겠어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두 개 지문인데요. 역시 또 평가원 지문인데, 사실 첫 번째 지문은 조금 옛날 지문이긴 해요. 한 8년 정도 된 지문이긴 한데, 오늘 내가 왜 이 두 지문을 가져왔냐면은, 두 지문이 또 화소 또는 뭐 이제 이 디지털 영상 뭐 관련해 가지고 되게 좀 흡사한 어떤 제재라는 점에서, 그치, 쌤이 좀 가져왔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뭐 이제 나왔던 제재가 또 그치, 다른 어떤 관점, 다른 어떤 기술로서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 촬영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은 한 2, 3년 전 지문이니까 되게 비교적 최근 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술 지문은 어쨌든 두 번째 지문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보다 좀 익숙한 소재들을 많이 과학기술 지문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이 사회지문, 인문지문보다는 과학기술 지문이 솔직히 조금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보다 조금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지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그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에, 그치? 그 손떨림 보정 기능 해가지고 옵션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몰라, 여기 뭐 지금 앞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앞에 앉은 친구들이 남학생이라서 사실 그 카메라 보정 떨림 기능 뭐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만은 들어가면 있어. 들어가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자주 접한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그렇게 낯설고, 그치? 뭔가 좀 생소한 어떤 이제 화제 소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부터 추세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다 가볍게 이런 또 객관적이면서, 그치? 이제 하우 같은 이제 원리 과정에 집중해서 읽어낸다면은 오히려 경제나 인문 철학보다는, 그치?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두 지문 각각 8분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합이 16분 드릴 거고, 지금 우리 그 디지털 시계로 지금 11분이지만은 12분이라고 가정하고 28분에 풀이 시작을 할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자, 그래서 이 페이지 1문단부터 해볼게. 그래서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 우리 바둑판 화소를 배열하고, 그다음에 각 화소의 밝기인 자 화소 값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뭐 디지털 영상에 대한 정의인데,
우리 그 기술지문 읽을 때 뭐뭐 in 뭐, 그래서 A in B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진술들이라도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의, 그러니까 초반 문단 1, 2문단에서는 정의 나열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치? 개념 나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잡아놓고 가줘야 후술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전개되는 과정에서 저 개념들을 활용한 어떤 진술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영상은, 자, 격자 모양의, 그치? 화소 배열하고, 화소의 밝기를 이제 우리는, 자, 화소 값이라고 부르겠대요. 그 다음에 화소 값은 0에서 255까지로 구성이 되는데, 낮을수록 어두, 그치?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밝게, 이런 색깔, 자,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낮을수록 어두, 그치? 그 다음에, 그 숫자가 클수록 높을수록 자 밝은 명. 그래서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 그러니까 요 밝기, 즉 화소값 차이를 우리 또 뭐라 부르겠다고 다른 말로 명암 대비라고 부르겠대요. 선생님이 금방 어떻게 읽었냐면 밝기 차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도 읽을 수 있다고 화소값의 차이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화소값들의 차이가 이제 자 명암 대비라고 하는데 이 명암 대비가 클수록 영상 자 리을수록 나왔으니까 그지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의 선명도는 그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서는 정의 그 다음에 자 이 정의를 활용해서 그죠 개념들 간의 또 관계들 뭐 이렇게 지금 정점 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후술되는 내용도 이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 좀 합시다. 그리고 해상도란 A란 뭐 나오니까 그렇지 이것도 개념적인데 해상도 이꼴 화소수 아까 이 화소라는 것은 결국 격자 모양의 이제 배열된 한 칸 정도로 봤을 때 그치? 이 해상도란 결국 이제 격자의 숫자 그치? 바둑판 숫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에 나온 정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읽으면서 뭐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할 내용 있어? 없어요. 그치? 철저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정리만 잘해놓고 내려가면은 이런 것들 활용해서 그냥 다음 후술되는 내용도 읽어나가면 된다고. 자 2문단 봐. 자, n 곱하기 n개의 화소니까, 그치? 자, n 곱하기 n의 이 격자 모양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우리가 모니터에 띄우면 모니터에 있는 이 n 곱하기 n개의 화소의 입력 영상들의 화소들이 1대1로 대응이 돼. 그러니까 칸마다 격자마다 그치? 화소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된다고요. 그 다음 문장인데, 자,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뭐 하거나, 자, 원본이 아닌 확대 내지는 축소라는 어떤 변형을 가했을 때, 이제 그때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영상에서 화소들이 격자 모양에 있는 한 칸 한 칸 한 칸마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대1 대응되면서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확대 축소라는 변형 상황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일종의 지금 해결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문제 상황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1대1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뭐 하겠다고? 실제 우리 그제 이 원본 영상이 가상 영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지 거기에 1대1 대응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가상 영상 그 격자를 만들고 그 입력 영상들의 화소값을 이용해서 화소값을 이용한다는 결국은 뭐야? 밝기. 그지? 자 이건 그 주체를 잘 봐야 돼. 입력 영상의 밝기. 자 원본 영상의 밝기를 기준 삼아서 이용해서 가상 영상의 화소값 밝기, 그치? 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빈칸들에. 그렇게 되면 자 가상 영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모니터에 표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 화소값을 이제 뭐야? 내가 how to라고 했잖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지. 그대로 쓸 수도 있겠고 바꿔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거든. 이항 대립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복붙하느냐 바꿔서 붙이느냐 한번 보자. 이거 3문단. 자 예를 들어가지고 n 곱하기 n의 영상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2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 곱하기 2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게 원본이었다면 그치? 자 이걸 이제 확대하려면 이렇게 그치? 자 2배 늘림. 그래서 자 합이 4 곱하기 4가 되었다 이겁니다. 원래는 2 곱하기 2였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화소값을 채우는데 다시 밝기 숫자들을 채우겠는데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값 A의 값을 가상 영상 A0부터 그치? 자 A1, A2, A3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붙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예를 들어 뭐 뭔지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자 모두 여기 이 자리에 그치? 1을 다 채워넣겠다는 거야. 1의 화소값. 우리 화소값은 이제 0에서 255 표현되는 숫자가
밝기. 자, 그리고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어쨌든 B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 3, 3, 3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 자, 가상영상을 확보가 된다. 가상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이러한 그냥 복붙 방법을 우리는 확대 복사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 되게 간단하죠. 그치? 원본 영상의 밝기 그대로 복구하면 되니까. 자, 간단하고 뒤에 지만이기 때문에, 그치? 긴장하자. 다만, A0부터 A3가 모두 같은 밝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같은 밝기라는 요 표현도 좋지만은 나는 자, 같은 화소값도 좋고 화소값이 같다는 것은 밝기가 같다는 것은 뭐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그치? 이건 곧 뭐가 없다? 명암 대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밝고 어둠의 차이가 잘 안 드러나 보이니까 오히려 지금 뭐야? 윤곽선이 더 두드러지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효과라는 말이 붙어서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모자이크는 뭐야? 흐릿한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피해 상황으로 놓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 당연히 모자이크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것은 확대를 더 뭐 많이 할수록, 그치? 더욱더, 그치? 자, 이 두드러진다라고 해서 어쨌든 자, 이거 영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같은 것이 확대 복사 방법 그대로 복구하면 되니까 간단하지만 같은 밝기 좀 명암 대비가 없다 보니까 윤곽선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표시가 나면서 모자이크 효과라는 것이 부작용이 있더라. 그 P 나와서야 당연히 여기 또 뭐야? S가 나와야 되거든. 그치? S로서 밑에 자 이러한 현상 다 똑같은 말이네. 모자이크 현상. 개선한 방법 바로 선형 보관법이다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간에 자, 너도 PS 구조이기도 하네요, 그치? 그 선형 보관법은 그대로 복구하는 방법은 적어도 아니겠지, 그치? 즉 뭐야? 이 화소값을 뭐야? 변형해서 좀 넣는 건 아니겠니? 그대로니까 당연히 그대로가 아닌 변형해서 넣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변형해서 넣을 것인가? 되니? 그래서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부터 D는 각각 A0부터 D0의 위치에만 복사. 그러니까 그대로 복구하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아까 이 확대 복사 방법처럼 요 네 칸에 똑같이 다 복구하는 게 아니고 A부터 D를 A0부터 이 D0까지에만 그대로 복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해서 화소값을 채우는데 인접한 화소들을 또 어떻게 이용하겠다? 밑에 보니까 자 평균값이라는 것이 단어가 반복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3 같은 경우에 지금 인접한 화소를 누구로 좀 잡았냐면 얘네 넷을 잡았어. 쌤 인접했다는 건 맞닿아 있고 붙어 있는 거 근처에 있는 거니까 왜 A1과 A2는 빠졌습니까? 너희 잘 생각해봐. 지금 요거는 A1, 2, 3는 누구야? 가상영상의 화소값들이야. 그치? 우리가 지금 임으로 뭐 정할 수가 없는 값, 구하려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 가상영상의 화소값 또 만든다?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A1과 A2는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A3를 우리가 얻을 때는 요 지금 주황색 요 네 친구가 필요한 거죠. 인접한. 그러면은 자 A2를 얻을 때는 인접하니까 얘네는 인접이 아니잖아. 멀리 떨어져 있잖아. A0와 C0를 쓰겠다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은 자 A1을 얻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A0와 B0의 평균값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원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이 지문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를 좀 더 높인다면은 이런 내용들도 좀 이제 지금 문제를 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치? 그렇게 비싸게 내려고 했던 문제가 2번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원리만 잘 알면 그치? 어쨌든 간에 이런 평균값으로 채워내는 방법들 이걸 우리는 선형보관법. 그 다음에 선형보관법은 결국 뭐겠어? 그래 밝기 차이가 그치? 위와 같은 뭐야? 확대 방법보다 뭐였지? 확대 복사 방법보다 그 밝기 차이가 어느 정도는 뭐다? 그래, 그 밝기 차이, 그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이크 효과가 덜 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이 값이 인접화소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아까 자, 아까는 아예 없었거든, 그지? 왜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윤곽선 부분이 뚜렷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암 대비가 약해진다는 것은 지금 이제 자, 이 화소들 사이에 그치? 얘네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윤곽선이 뚜렷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뭐 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되는 처리 시간, 즉 연산 시간, 계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계가 없진 않았다. 이렇게 좀 도식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반면으로 이제 나오고 마지막 문단은 축소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축소와 관련해서 보니까 역시 비슷한 원리로 가더라고. 자, 어쨌든 축소하는 거니까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의 가상영상 만들고 화소값 채우는데 자, 아까 확대처럼 뭐야? 똑같이 뭐하는 자, 복붙하는 게 다만 모든 칸에 다 복붙하는 게 아니고 한 칸씩 건너뛰면서 복붙하는 선택 복사 방법이라는 게 있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스킵돼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곡이 돼요. 그치?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할 수도 있는 어떤 한계가 또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축소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자, 복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복붙은 전체가 아니고 그렇지 일부 스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이것도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평균값 구해가지고 채워내는 거 그런 거겠지. 그래서 보니까 따라서 입력 영상에 인접한 4개 화소값을 역시 또 뭐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역시 얘도 PS 구조였네요. 자, 어쨌든 얘도 이제 평균값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 즉 계산량이 좀 많다 이거야. 처리 시간 좀 늘고, 그다음에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했던 친구는 뭐가 돼버려? 축소되면서 명암 대비가 평균값으로 다 비슷비슷해질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약해져 버리니까 선명도가 좀 떨어진 또 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 질문들은 딱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1문단에서 필요 개념 던져주고 2, 3문단 확대 얘기, 마지막 문단 축소 얘기하면서 그렇지? 원리는 어쨌든 간에 그냥 복분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 문제점 생각.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평균값 구하는 방법들이 각각 확대와 축소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밝을수록이잖아. 화소들의 밝을수록이니까 이거는 화소값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오른쪽에 화소수는 말 그대로 뭐 격자 모양의 그치? 배열되는 화소의 개수로서 화소값하고 화소수는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다. 리을 수록으로 묶일 만한 상관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자, 2번의 기억이 확대 복사, 그냥 복분하는 거였고, 니은이 평균값 구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1번, 2번하고, 자, 2, 3, 4, 5번이 이렇게 지금 기억, 니은 구분되고 있으니까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억을 확대 복사 그치 적용하면 A 값과 B 값의 차이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야? 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 B 값도 A로 치환하면 되잖아. A가 무슨 값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A1과 B0 값은 A1도 A0도 A2도 A3도 A일 것이고 B0도 B1도 B2도 B3도 B일 것인데 그때 B가 A니까 결국 차이가 없는 거지. 그치? 복분하는 거니까. 그리고 2번 선은 되게 이거 트릭이잖아. A와 C를 지금 비교하는데 사실 뒤에 지금 후술되는 내용은 앞에 있는 요 전제가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기억이고. 그치? 그 다음에 A2와 A0를 비교하고 있는데 기억이기 때문에 결국 A0와 A2는 전부 다 무슨 값? 기존 영상에 그치? A라는 요 화소값을 그대로 그냥 뭐야? 복분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A와 C 값의 차이가 뭐 있든 없든 간에 A0와 A2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난 이거 조금 더 어렵게 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 좀 있죠. 문제들이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이제 막 트릭인 거야. 그 되게 상관관계 있을 것 같고, C가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지. 근데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적용하면이라는 거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되나? 그러면 자, 니은을 적용하면, 자, 이거 평균이에요. A가 C 값의 차이가 없어요. A 이퀄 뭐, 자, C가 A가 같단 말이야. 아니 그렇기 때문에 A0와 A2 값은 차이가 없다. A0는 곧 A일 것이고 아니 A2는 아까 왼쪽 지문에 따르면은 뭐와 뭐의 평균이라고 A0와 C0의 평균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C0도 결국 A니까 요거는 2분의 2A 하면 뭡니까? A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차이가 없죠. 맞지? 평균 내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니은을 적용하면 A 값과 B 값의 차이가 2보다
커. 그럼 어쨌든 간에 A와 이번에 B가 뭐하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A0는 당연히 A일 것이고 A1은 아까 뭐였니? A1은 2분의 A 플러스 B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자, 요 값은 뭐 A와 다를 것이다 라는 점. 그치? 요건 당연한 거죠. 얘기하는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5번 선택지 니은을 적용하면 A부터 D 값이 모두 같을 때 A3는 인접한 화소의 화소값과 차이 모두가 같으니까 A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금 뭐해서 4로 나눴으니까 A3는 그냥 A이기 때문에 인접한 화소 요 네 친구들하고 다 똑같다 이겁니다. 간단한 수학적 사고만 필요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이것도 뭐 인덱스에 지금 보시면은 자 스몰 a의 확대, 스몰 b의 축소 요거만 좀 잘 캐치했다면 그지? 살살 이건 내용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보기형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자, 확대하는 경우에 확대 복사 방법 하면은 입력 영상에 비해 뭐야? 그래, 그 윤곽선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역시 확대 경우에 선형보관법 니은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할 때보다 뭐가 평균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비교적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요거죠. 자, 3번에 그럼 이제 B 축소 과정이야. 그래서 영역 축소 방법, 요 평균값 내는 거예요, 그죠? 정삼각형의 윤곽선 부분은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라고 되는데 이거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 평균값 구하는 과정이라고. 평균값을 구할 때는 윤곽선 부분의 명암 대비가 뭐야? 약해진다고 했지, 그지? 오히려 그냥 복구할 때, 그지? 그럴 때 윤곽선 부분의 명암 대비가 도드러진다라고 했지. 평균값 내는 경우는 명암 대비가 약해진다는 진술이 그지? 확대된 축소는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평균값하고 여기 있는 자 윤곽선 부분에 대비가 강해진다는 층위가 완전히 다른 진술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오답 한번 해볼까? 자, 4번에 B에서 선택복사 방법을, 자, 선택복사는 뭐야? 그대로 복붙하는데 한 칸씩 띄어서 복붙하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스킵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B에서 각각 A는 지금 확대, B는 축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n의 제곱이고 2분의 n의 제곱 아닙니까? 화소수, 그지? 격자 모양의 수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지? 확대하는 거고 축소하는 거. 그래서 정답 3. 자, 그래서 요거는 왜 조금 이제 옛날 틱하게 막 좀 고전 틱한 어떤 이제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완전 구조도 똑같고 그지. 읽기도 좀 이제 수월했던 지문이었다면 두 번째 지문은 조금 정보량도 좀 많아지면서 그지. 요즘 스타일에 가깝게 이제 출제가 된 지문. 그러니까 뭐 2, 3년 전 지문이니까. 자, 요 지문은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읽어볼 거고. 요것도 뭐 화소 나오고 뭐 영상 나오고 하는데 그지 요번에는 이런 이제 영상들이 어떤 이제 회복 그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또 이제 보정을 할 것인가 그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 그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하고 그지 이렇게 좀 둘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좀 나눠가지고 이항대립 쪽으로 찢어 내려갔다면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어떤 이제 근데 좀 트릭 같은 게 좀 있긴 했어요. 이 문단 마지막 부분 조금 있긴 했는데 이거는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촬영 중 또는 촬영 이후 영상 보정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그려지고 떨림. 그 다음에 걷거나 뛰면서 촬영도 사실 뭘 전제해? 떨림을 전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떨림 있으면 어쨌든 자 그때 심한 떨림이기 때문에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되는 어쨌든 문제 상황이 생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종의 P라고 잡으면은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바로 영상 안정화 기술 S인데 자 형민아 요거만 딱 놓고 봤을 때 영상 안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지 이제 어떻게 저 안정화를 시킬 거냐 그지 how 띄고 가면 된다고 했나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문단 보니까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 빛광자니까 그지 광학적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얘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어떤 이제 이항들이 좀 요소를 잘 찾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광학적 기술 나오는 순간 아 저건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어떤 방법이라면 오른쪽에 소프트웨어 나오니까 그치 이건 이제 내적인 그치 프로그램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바꾸는 건가 보다 라는 어떤 기술 어쨌든 자 디지털 기술, 광학적 기술 이렇게 지금 자 나누는 거야. 그럼 어쨌든 광학 영상 안정화 이제 OIS라고 좀 부를 건데 자 이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하고 그치 자 렌즈 모듈부터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나와 있다. 자 아까 쌤이 그 지문 읽기 전에 몇 가지 소개를 할 때 화학기술 지문 원리 과정, 객관적인 어떤 접근 중요하고 구성 요소로 구분되었을 때 이런 각 구성 단위 요소들이 어떤 역할, 기능들을 하는지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 그지? 자 그래서 자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요런 자 지문을 잘 봐.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요거 물결 한번 그어볼래? 내가 웬만하면 물결 그어라도 잘 안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그어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 지금 영상 보정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이라고 하니까 지금 요거는 디지털 카메라와 카메라의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다? 지금 상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 안에 지금 어디? 그 일반적으로라는 카메라 안에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디카를 포함한 이 웬만한 카메라들은 뭐 그래 렌즈를 통해 뭐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그치? 그 다음에 이런 빛이 지금 어디? 이미지 센서라는 두 번째 그치? 자, 구성 요소에 닿아서 피사체는 우리가 찍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상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피사체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는 화소마다, 거기 화소, 그지? 격자 모양의 영상이라고 했었거든, 그지? 그래서, 자, 빛의 세계에 비례해서 발생한 어쨌든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 영상을, 자, 저장한다라고.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의, 그치? 어떤 원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 두 가지, 지금 구성 요소 5가지 중에서, 일반적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어떤 역할들을 얘기해줬다고.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니까 뭐에 문제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전기 신호 그치? 자 저장 매체로 그죠? 자 영상이 이제 저장돼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저장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뭐 흐려지거나 그지 또는 흔들리거나 또는 뭐 약간 우리 요즘은 일부러 그렇게 찍더라고. 약간 흐릿하게 그지 이건 뭐 해마다 매일 뭐 바뀌는 것 같은데 트렌드가 어쨌든 이때 자 이런 흔들림과 같은 그지 자 문제 상황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OIS 기술이 작동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나온 이제 우리 요 자이로 센서 그지 요 친구가 자 카메라 움직임을 감지해서 방향 속도를 제어 장치한테 전달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어 장치가 아니라 제어 뭐 통제 컨트롤 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이 친구가 당연히 누구를 렌즈 움직이는 장치를 그렇지 뭐 움직이게끔 뭐 신호를 준다거나 그렇죠? 정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함으로써 자 그 흔들렸던 그것을 이제 감지하는 어떤 제어 장치였던 전달, 그렇지? 또는 신호 명령을 통해서 얘가 뭐 한다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렇지? 그 흔들림을 상쇄하는 어떤 이제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흔들림을 보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뭐 여담이지만 쌤같이 이제 술 많이 처먹고 담배 예전에 많이 탔던 사람들은 막 손 떨리고 그런단 말이야. 수염증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들으면 뭐 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가 뭐 해준다고 잡아준다 이겁니다. 이 사람 이렇게 떠네. 난 이렇게 떨어야지 하면서 잡아줘.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봐봐. 이렇게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이라고 되는데 되게 불친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5가지 구성 요소하고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렌즈를 이동하는 주체는 누구야? 제어 장치가 명령을 내려주면 그렇지 뭐 렌즈 움직이는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겠지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래서 자 피사체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되는 그치? 이런 원리랍니다. 그래서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이니까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방법 원리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 보이스 코일 모터가 결국 뭐겠어?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겠죠. 그러니까 요는 누구의 통제를 제어를 받는다고? 앞에 있는 제어 장치의 제어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보자. 그래서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봐봐. 카메라 모듈은 하고 5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을 했으니까 선생님 위에 보이스 코일 모터 없잖아요. 아니지.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꼴 보이스 코일 모터기 때문에 그치? 요거를 동의어 같은 층으로 묶어줬다면은 스무스하게 읽히는 것이고 없었는데 새로운 뭔가 해버리면은 이거 완전 잘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게 조금 트릭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쌤이 읽기 전에 2문단 마지막하고 3문단 초반에 조금 이제 너희들 좀 힘들게 하는 부분 좀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때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저희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어. 그러면 카메라가 흔들렸을 때 제어 장치의 코일에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힘이 바로 뭐다? 그래, 제어 장치에 의해서 그치 만들어지는 힘이니까 요 힘, 이그치 결국 이제 보스코일 모터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 뭐한다? 렌즈를 그치 이동시켜가지고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는 것이, 즉 흔들림이 고정되는 이런 어떤 이제 효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네, 요거? 그래서 이때 이 외에도 카메라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 자체가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상이 맺히는 거였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치? 감소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거 되게 직접적인 방식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어 장치, 그치? 또는 뭐 앞에 자이로 센서 플러스 제어 장치 플러스 뭐였노?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가 관여를 함으로써 그저게 보정되는 거니까 단위가 조금 더 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문단에 이렇게 이 OIS 기술, 광학 기술이 손떨림 보정 자체는 훌륭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렌즈의 어떤 이제 레인지 자체에는 어떤 뭐가 있다고 한계가 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얘가 마음대로 그렇지 막 저기 360도 돌고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니. 그래서 자, 그 움직임의 폭이, 그치? 보정의 그 폭이 좀 좁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 봐. 이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을 결국 또 OIS 기술을 뭐하는 보완하는 관점에서 또 등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촬영 중 보정만으로는 그치? 이게 온전한 영상이 안 되다 보니까 촬영이 끝난 이후에 그치? DIS를 활용해서 자, 촬영 후라고 돼 있다. 이 소프트웨어 또는 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기본적으로 촬영 후에 지금 적용하는 게 DIS니까 촬영 중에는 뭔 거야? 촬영쌤 후니까 반대항은 전 아닙니까? 촬영 전인데 OIS가 왜 적용돼? 촬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상식적으로 촬영 후에서 여기서 했던 상대항으로는 촬영 중이라고 읽어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OIS는 촬영 중, 그치? DIS는 촬영 이후에, 그치? 집에 가서 꽂아가지고 영상 이제 업로드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보정하는 뭐 그런 거겠죠. 요즘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그치? 우리 사실 울산은 사실 좀 작은 동네라서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큰데 큰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그치? 사람들 일반 많은데 뭐 맨날 카메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존나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사실 좀 이제 노잼도시 아닙니까? 존노잼도시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카메라 들고 다녀서 찍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대도시 가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치? 네,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그지? 사실 뭐, 이제, 자기 찍는다고 하지만은, 그죠? 그게 또 뭐,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찍을 수도 있고, 그죠? 아마 뭐, 범죄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 자, 틀로 나누고, 프레임으로 나누고, 연속된 프레임 간, 자, 봐봐. 프레임 간이라고 했어, 그치? 자, 프레임 사이, 즉, 프레임 투 프레임, 피사체 움직임을 추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프레임 이런 간 같은 것들도 주목을 하냐면은, 특히 4번 문제 같은 경우엔, 자, 3번 선택지에,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한다. 아니 금방 뭐라고 DIS의 원리는 프레임 투 프레임이라고. 그치? 프레임을 비교하는 거야.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피사체들의 어떤 이제 움직임 따위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4번에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다음 프레임을 뭐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거는 프레임 투 프레임, 즉 프레임 간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접근해줘야 돼요. 얘는 프레임 투 프레임, 하나의 프레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과 프레임이 그치? 이렇게 비교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어쨌든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은 특징점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움직임 추정하는데 어떻게 추정하는데? 자, 특징점을 이용해서 특징점이 그러면 이제 뭔데? 특징점이란 결국 이제 우리가 뭐하는 포커싱 맞추는 그런 지점으로서 자, 어떤 부분을 특징적으로 잡아야 되냐면은 피사체의 모서리층.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4번에 1번 선택지 마찬가지야. 봐봐. 이게 왜 또 잘못됐냐면은, 도훈아,
금방 여기 지문에서는 피사체의 모서리가 우리가 찍고자 하는 게 여기 지금 4번 문제에서는 빌딩 모서리야. 빌딩 모서리. 근데 지금 1번 선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어디의 모서리? 프레임의 모서리 이식을 하고 있다고. 안에 있는 피사체의 모서리여야 되는데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 당연히 다음 프레임도 똑같이 여기 위치할 거냐.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완전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진술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내는 것이 과학기술 좀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주위와 밝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또는 이동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였는데, 자, 3번의 보기에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이니까 뚜렷하게 구별돼야 된단 말이야. 구별되려면은 뭐야? 그 갭이 커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클수록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 맞아? 그 다음에 다음 B에 들어갈 말을 자 흔들리기 즉 회전 전후잖아. 맞지? 또는 이동 전후기 때문에 밝기 차이란 여기서 회전 전후의 차이가 유지되는 거니까 최대한 뭐야?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것도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특징점하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내가 빌딩 이렇게 좀 그렸는데 요거 비교하려면 특징점 많으면은 요거 다 이동한 거리들을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점 많을수록 시간 좀 많이 걸린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정답은 뭐 2번일 수밖에 없겠지. 자, 어쨌든 계속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 DIS였던 자 적용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자,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아요. 여기 K번째 프레임이라고 하자. 특징점 A 하나 찾았어. 자, 그리고 K 다음, 그치? 번째 이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 여기 있는 A를 찾았단 말이야. 근데 요거 지금 이전 프레임하고 지금 프레임 봤을 때 지금 이동 뭐야? 갭이 있단 말이야. 위치상의 갭. 그래서 요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를 내가 뭐 한다고 추정하게 된다는 거지. 이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자 얼마나 이동했는지 A가 다음 프레임에서 지금 얼마만큼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함으로써 이 영상의 움직임, 즉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이랑 흔들림 정도를 추정하겠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 흔들림이 발생하고 수정되는 프레임에서 그 차이만큼을 다시 되돌려서 뭐 하게 되면, 그치? 자 영상을 보정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서는 그지 빌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을 즉 이동 계산을 해야 된다. 연산 이꼴 계산이니까 그치?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대한 그 계산을 그치? 많이 해야 된다. 그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오래 걸리는. 자 그리고 다음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이 영상 보정하는 과정 이게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빌딩만 회전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서려면은 요 프레임도 살짝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꺾여야 된다. 아니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프레임은 이렇게 딱 지금 정해져 있는데 회전되다가 이런 부분이 잘려나간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나? 요 잘려나가는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잘려나가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버리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결국 어떻게 돼버린다고? 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틀에 맞게끔 해보면 작아지고 하면서 그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해돼? 그렇게 돼버리면 원래 프레임보다 지금 뭐야? 크기가 지금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전 프레임하고 결국에는 부드럽게 매칭해 주려면 뭐야? 요 크기 또 맞춰주려면 또 여기 또 뭐 해줘야 돼? 또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이 프레임 크기를 그치? 즉 다시 작아진 크기를 다시 원래 크기랑 맞춰주려면은 이무에 또 없는 부분들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소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뭐야? 떨어지고. 그치? 자, 이런 어떤 한계여도 단점이 없진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그램들이 잘 해가지고 잘 메꾸고 잘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술적 이제 한계니까 그치? 이렇게 좀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그 너희가 청의를 딱 맞추면 된다고.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까지는 우리가 자 슬러시 한번 쳐봐. 자, 여기는 D의 내용이 맞아요. DIS의 기술. 그지? 그런데 오른쪽에 이미지 센서는 뭐야?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였거든요.
그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아니고 얘는 하드웨어적, 물리적 측면 아닙니까? 그럼 얘는 OIS란 말이에요. 층위가 같지가 않아요. 그 정답은 1번이라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은 딱딱딱 맞춰주면 되는 거고. 2번 문제 1번 선택지,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쌤, 우리 3문단에 그지? 자, 포함한다라고 좀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 보이스 코일 모터를 어떻게 읽었다면,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를 읽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힌 영상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속도, 방향, 그치? 이런 것들을 전달함으로써 제어 장치가 어떤 그제 수직의 방향에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이 이제 보이스 코일 모터에 이제 가해지는 그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 조정했단 말이에요. 영상 자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X 정답 2번입니다. 3번은 금방 쌤이 설명했고 4번에 그래서 이 OIS의 한계가 있다면 레인지, 범위의 한계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촬영 이후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정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 5번 선택지처럼 이미지 센서 자체를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게 3문단 마지막 단락에 있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했고요. 자, 4번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1번과 3번 선택지를 자 풀이를 했고 그러면 4번 선택지 한번 봐봐. 자,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하고 뒤에 니은은 OIS 기능 보정해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둘 다 지금 촬영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뭐가 적용된 OIS가 적용이 됐고 그렇지? 그 다음에 DIS가 보정해야 할 프레임들인데서 OIS가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란 그치? 미래적 진술 부적절 이미 OIS 기능이 적용된 프레임들이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5번에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 크게 움직였다까지 좋은데 이건 촬영 중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IS 기능이 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OIS 이제 촬영 당시에 지금 이제 보정이 제대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OIS 기능이 완전하진 않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정답이 이제 남은 소구법 따르면 2번인데 자,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 프레임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웬만하면 작아진다고. 그지? 필요는 쓸데없는 부분을 걸러내다 보니까. 자, 그랬다면 원래 영상 일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던 영상들이 있을 건데 그게 좀 다 잘려버린다 이겁니다. 그지? 이 프레임에 넣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잘려나가 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또 채우는 과정에 화질이 좀 떨어지. 그치?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화질 개선하는 장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 또 이건 뭐 나중에 얘기. 정답은 2번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앞타임에 수업 해보니까 2개는 좀 어제도 그렇고 2개는 조금 널널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선생님 3개 할 겁니다. 3개. 3개에서 좀 타이트하게 좀 할게요. 알겠지? 다음 주까지는 평가원 집을 선생님 편집해서 할 건데 수능 완성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드리면 이제 수능 완성은 과제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주에 한 세트 정도. 그리고 별도로 지금 이제 간식에 신청한 친구들은 간식에 매주 꼭 푸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이제. 알겠지? 자, 고생 많았고. 날씨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는 1, 2도로 조금은 낮아지더라. 5도나 6도나, 그지? 31, 2도나 뭐 차이긴 나는데, 별로 또 크거든.